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기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42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전자공시사항이 하나 나왔죠. 사실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분명 맞아요. 지금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요. 밟고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돌려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들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이런 그림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를 있었고요.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튜버들이 여러분께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주식시장을 꿈꿉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 영상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 뜰 겁니다. 자, 여러분도 화이팅! 주식타짜 안기울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일단. 자, 그러면 전자공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는 데서 카나리아까지만 쳐볼게요. 자, 바이오까지 치게 되면 카나리아 바이오 M이라는 종목도 뜨죠. 그쵸? 최대주주죠. 지금은 없죠. KOTC 시장 이쪽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뭐 이거만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56입니다. 3년 전에 펀드맨 생활 그만뒀고요. 자, 요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상장 폐지 요 감사 보고서는 제출됐다 이겁니다. 사실 감사 보고서가 제출 안 되게 되는 종목들도 지금 급락이 일어나는데 되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에 맞아요.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4월 12일까지는 맞아요. 의의 신청이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항상 맞아요. 시간을 벌려고 들거든요. 근데 이거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상 꺼버리고 싶다. 이러신 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불공정 거래가 몇 건 있었다는 게 지금 찾아낸 부분이고 요걸 조금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세종 메디칼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인이죠. 걔도 지금 거래 정지예요. 참고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 부분에서 세종 메디칼은 지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8%에서 6%로. 근데 변경사유는 단순 매도겠죠. 그죠? 장내 매도 하겠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은 언제 파냐면 이날 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2월 8일과 2월 14일. 시간의 매매에서 팔아서 이게 불공정 거래된 거죠. 왜 보고 안 했니? 그죠? 자, 요 부분 한번 있었고 이때 이후로 또 전해 있어요. 전환가액, 전환사채 계속 조정하면서. 근데 요 부분에서 세종 메디칼이 여기서부터도 계속 때립니다. 자, 요 부분. 그죠? 지분을 줄여 나가기 시작해요. 원래 10%에서 계속 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월 23일과 1월 26일. 자, 언제입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지? 그죠? 날짜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때 때려버리고 또 한 번 올라올 때 때려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호재성 공시를 내면서 거래 정지시켜버리죠. 자, 이때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세력주 포착 사이트에서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상장 폐지, 거래 정지, 1,500원과 2,000원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의 문자들이나 이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생의 선배님들 힘내시고요. 자,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상패물. 자,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자, 봅시다.
이게 요 부분 봅시다. 이것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에 자, 처음부터 볼게요, 그냥.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해법을 말씀해 드릴 거고 사실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과요. 그리고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 그리고 이 최대주주죠. 카나리아 바이오엠 자,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얘는 이제 상장 폐지가 돼요. 13일 예, 날. 이 모회사 이제 최대 주주는 상장 폐지가 되죠. 초긴급 상패 일정 발생, 듀얼물산 헬릭스메스라는 기업 아세요? 작전하는 놈들 머리통 치실 분들은 필수 시청 바랍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첫 거래일에 어떠한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손실률을 최소화 마이너스 10%대로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통해서 그쵸. 이때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한 발의 총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계속 이제 상장 폐지 얘기를 해요. 상장 폐지. 헬릭스미스 이야기 상장 폐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3월에는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말했다가 저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 거래 정지돼 있고 이 가격이 그리우실 거예요. 제가 왜 쓴소리를 하냐면 근거 없는 유튜버들, 그럼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 경각심을 날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드려야 되는 이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분명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머리통을 한번 때려보자. 왜?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을 자 해법 일러드릴 거예요.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을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무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판다. 이걸 가지고 이들은 분명 얘에 대한 하방으로 임창정 라더견처럼 CFD를 이용해서 밑으로 때린다. 밑으로 빠져야만 수익이다. 그러면서 세종 메디칼의 지분을 가지고 때리고 다 나간다. 나한익 대표에 대한 부분, 그죠? 디아크, 듀얼물산 다 아시냐고. 근데 여러분들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법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발 나는 추홍화는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지나간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 오레고모밥 이 부분이 나한익 대표는 오하이주 주립대학교의 회계학 석사입니다. 회계학에 능통해요. 헬릭스미스의 시오프였어요. 듀얼물산 디아크 역시나 그렇고요. 다 없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지분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에게 욕을 했던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오레고모밥 이게 뭡니까? 난소암 치료제죠. 사실 현대사료에서 사명을 변경한 거죠. 그러면 오레고모밥이라고 하는 맞아요. 이 난소암 치료제 이 부분이 무용성 평가에서 0으로 너네 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거래 정지된 이유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땅이나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본다고요. 무형자산은 뭐죠? 맞아요. 뭐 인간문화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문화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완벽하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DSMB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성위원회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과거사를 통해서 신라젠이나 그다음 헬릭스미스도 이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해서 예 맞아 신라젠다 헬릭스미스가 이렇게 안 됐죠. 근데 하나의 트리거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평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긍정적인 효과를 받게 되면 자산 가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날짜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모르시죠?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 후배들부터 애널리스트 후배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없냐. 이거 다 이제
알아내려고 이것도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하면 또 형님은 또 왜 이 영상에서 하려고 물어보셨냐 이럴 것 같아요. 이때도 제가 명동사채 이야기 꺼집어내면서 이렇게 될 거. 뭐 후배 녀석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뭐 여러분들께 뭐 돈 달라 뭐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특정일이 있어요. 그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종목이 사명을 현대사료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꾼 건 아시죠? 그러면 이름 바꿨고 사료업체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죠? 떡볶이집 하는 애가 갑자기 대형병원 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들도 없었구나.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과 같은 맞아요. 흐름을 보일 종목인가라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레고모밥에 대한 최종 심사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요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해당되는가 이거 같은 사례 3월은 정말 위험한 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현상에서 거래는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존재하죠. 바이오 종목들 지금 흐름 좋죠.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부채 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잖아요. 지금 최근 그냥 뭐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오를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위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알테오진, 레고캠바이오 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정상적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거였죠, 인생 선배님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찍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유사 사례 후보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레고모밥 최종적인 이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일정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후배들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마음을 졸이실 것 같아서 자 상당히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카나리아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모기매입니다. 다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거 없는 유튜버들이 간다 했던 애들 다 사라졌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가져가시고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또 저한테는 또 한 소리 하겠네요. 후배 녀석들이. 그래도 알아야겠죠.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한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자, 제가 세미나 예정돼 있는데 목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이라고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반또라이 같은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에서 제가 기관 투자 대상으로 IR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천억운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1회 정도의 어떤 투자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 해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좀 큰 판을 보면서 시장을 읽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초청해 드릴게요. HLB 알테오제 세 번째 종목을 제가 좀 일러드릴 건데 와서 얼굴이나 한번 뵈고 사연 같이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자, 카나리아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수요조사해서 앞자리는 연기금 투자자가 앉을 수밖에 없는데 뒷자리에 여러분들이 소강당에 앉을 수 있게끔 제가 자리 한번 열어드릴게요. 사연 한 번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뭐든 동원해서 여러분들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인생 선배님들 이제까지 어려운 과정 많았죠? 근데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과연 시장을 읽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 제가 하나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가끔씩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런 부분입니다. 카나리아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저 개인 폰이에요. 개인 폰.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카나리아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평단가나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음 졸이시는 분들 일단 오레고모밥 최종 그 결과가 나오는 날짜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한 부분 그죠? 그 부분의 사례도 한번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혼자 이제 이런 어떤 영상을 찍으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했고 욕도 많이 먹었고 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런 어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내갈 수 있는 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 분 한 분의 피해가는 과정, 피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될까요?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만 다만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카나리아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자 공모방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